의사들이 60대 이후 성생활에 대해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환자들이 불편해할까봐 또 본인들도 조금은 쑥스러워서 피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여러분 몸과 뇌, 마음의 생각보다 큰 손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1,000만 원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60 넘어서 섹스를 더 자주 하라고요? 농담 아니에요?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성은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게 품이 있는 노년이라는 통념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한국 통계를 보면요. 60대 이후 우울증, 불면, 고혈압, 관절 질환,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꾸준히 올라갑니다. 이혼, 졸혼, 황혼 재혼, 그리고 조용히 늘고 있는 노년층 성매개 감염까지 겉으로는 이 나이에 무슨 섹스냐 하면서도 속에서는 몸과 관계, 외로운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관점은 이겁니다. 몸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 하니까 더 빨리 망가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성을 포기한 세대가 겪는 삶의 질 하락에는 그냥 나이 탓만이 아니라 성적 활동의 급격한 감소라는 조용한 변수도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홍해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의학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하고 실제로 수많은 중장년, 노년 독자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 나이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체념해버린 분들일수록 몸과 마음이 더 빨리 다쳐갑니다. 반대로 나이 들었지만 그래도 할 건 하고 일을 즐길 건 즐기고 싶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혈압, 혈당, 우울 점수,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다릅니다. 오늘 저는 어렵고 딱딱한 용어가 아니라 최대한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000만 원짜리 건강검진보다 한 달에 몇 번의 건강한 성관계가 더 큰 투자일 수 있다는 말이 왜 과장이 아닌지, 왜 60대 이후일수록 섹스를 포기하면 손해인지 그 비밀스러운 이유 5가지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들을까 말까 망설이실 수 있는데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의 몸과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포기하는 건 전혀 다른 삶이니까요.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60대 한국 남녀에게 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손주도 있는데 건강이나 챙기지, 그런 건 사치지. 그래서 성관계를 줄이거나 끊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몸 안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아니 조용한 역병이 시작됩니다. 선교기 줄어든다. 화살표 부부 사이, 스킨십이 줄어든다. 화살표 대화도 줄고, 갈등이 생겨도 풀 기회가 줄어든다. 화살표 외로움과 섭섭함이 쌓인다. 화살표 잠이 더 안 온다. 화살표 피곤하니 더 안 하고 싶다. 화살표 우울감, 혈압, 혈당이 조금씩 올라간다. 이게 바로 호르몬, 혈관, 수면, 우울이 서로 엮여 악순환을 만드는 패턴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나는 이제 끝났다는 느낌, 나는 더 이상 매력도 없고 얘를 쓸모도 없다는 감정이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가 무조건 섹스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고통스럽게 경쟁하듯이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 성은 사치가 아니라 60대 이후 몸과 뇌를 위한 하나의 필수 건강 루틴일 수 있다는 관점을 먼저 깔고 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방치해버리면 우리 몸 세포 안에서 어떤 대사 오류들이 쌓이는지 이 부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부터 볼까요? 테스토스테론. 흔히 말하는 남성 호르몬은 단지 성욕만 관장하지 않습니다.
근육량, 골밀도, 기초대사, 복부지방, 심지어 기분과 자신감까지 다 연결돼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줄면서 얼굴 열감, 질건조, 골다공증, 복부 비만, 우울감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성관계는 단순한 쾌락 이벤트가 아니라 이 호르몬 시스템에 그래도 아직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하나의 스위치입니다.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이 일어나면 옥시토신, 엔도르핀, 도파민 같은 뇌의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남녀 모두에서 성호르몬 분비가 잠시지만 촉진됩니다. 이게 바로 대사오류를 부분적으로 리셋해주는 작용입니다. 이에 혈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적 흥분이 되면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NO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NO가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줍니다. 남성의 밝기, 여성의 질윤활과 부풀어 오름은 전부 이 NO와 혈류의 결과입니다. 혈관을 자동차의 기름통과 연료 라인이라고 한다면 성적 흥분은 이 연료 라인이 꽉 막히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쫙 한번 씻어주는 세척작용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뇌는 컴퓨터와 비슷합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 걱정, 분노가 여기저기 파일처럼 쌓여 있죠. 성관계 중에는 이 전전두엽의 과도한 걱정, 회로가 잠시 쉬고 보상계, 애착 회로가 켜집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 괜히 마음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장은 엔진, 혈관은 기름통과 연료 라인, 뇌는 컴퓨터라고 했을 때 건강한 성관계의 순간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최적화되는 드문 타이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타이밍이 줄어들면 엔진은 굳고 기름통은 녹슬고 컴퓨터는 느려집니다. 반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순간을 만들어주면 나이에 비해 대사 속도와 기능이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선택들이 이 시스템을 더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특히 식탁 위에서요. 많은 60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건강 생각해서 고기도 줄이고 밥은 든든히 간식은 과자 조금. 그런데 이 건강식이라고 믿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성호르몬을 갉아먹고 성욕과 성기능을 더 떨어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흰쌀밥, 빵, 과자, 단 음료.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올렸다 내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복부 비만, 대사증후군이 심해집니다.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리고 발기력을 직접적으로 해칩니다. 복부 지방이 늘수록 남성 호르몬은 더 떨어지고 대신 여성형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배 나온 아저씨일수록 기운이 없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둘째, 기름은 나쁘다 하면서 지나치게 저지방 식단만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의 원료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으면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문제지만 견과류,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등푸른 생선 같은 좋은 지방까지 싸잡아서 피하다 보면 몸은 에너지도 없고 호르몬 공장도 멈춰버립니다. 힘이 안 난다는 말 속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한국 60대 식탁에 빠지지 않는 것들. 짠 반찬, 젓갈, 장아찌, 가공육, 라면, 인스턴트 국물, 나트륨, 포화지방, 각종 첨가물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전립선과 방광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간요, 급요가 심해집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누가 성관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귀찮아서 피곤해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넷째, 건강 보조식품과 술. 이거 남자한테 좋대. 이거 갱년기에 좋다더라 하면서 검증 안 된 보충제를 이것저것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저녁마다 소주, 맥주가 더해지면 간은 쉴 틈이 없습니다. 간은 호르몬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공장입니다. 간이 지치면 성호르몬 대사도 꼬입니다. 결국 피곤하고 성욕은 없고 잠은 더 안 오고 악순환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먹는 것이 곧 성기능이고 식탁이 곧 침실의 미래를 결정한다. 성관계를 더 자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바탕은 침실이 아니라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남성부터.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밸브 같은 기관입니다. 정객의 일부를 만들고 소변과 정객의 길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 이 밸브 구멍이 점점 좁아집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 야간뇨가 생기죠. 이 불편함 때문에 괜히 건드렸다가 소변 더 안 나올까봐 성관계를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성적 자극과 사정은 전립선 분비액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일부 연구와 임상 관찰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사정을 안 하는 남성에서 전립선액이 정체되고 염증성 분비물이 쌓이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도 전립선 입장에서는 썩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발기는 또 어떨까요? 음경 안에는 해면체라는 스펀지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성적 흥분이 되면 이 스펀지 안으로 혈액이 쏟아져 들어가고 정맥이 잠시 막히면서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발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해면체로 들어가는 혈관이 저희 심장과 뇌로 가는 전신혈관 시스템과 같은 계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기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온몸의 혈관이 나 지금 상태 안 좋아 라고 보내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점막, 골반저 근육, 클리토리스 주변 혈관이 성적 자극에 따라 부풀고 윤활이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골반저 근육이 리듬 있게 수축,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케겔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요실금, 골반 장기 탈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즉, 건강한 성적 활동이 여성의 골반 건강에도 직접적인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뇌, 성관계 중에는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고 애착과 보상을 담당하는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파트너와 눈을 맞추고 피부를 맞대고 숨을 같이 쉬는 그 순간 뇌는 나는 안전하다, 연결되어 있다, 버려지지 않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외로움, 쓸모없음의 감정을 줄여주는 강력한 심리적 약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다 좋은 말인데 현실은 술, 담배, 야식, 스마트폰, 부부 사이 감정 싸움 때문에 그런 여유가 어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자주 성관계를 해야 한다에 앞서 먼저 치워야 할 것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술과 담배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리고 간을 지치게 하고 발기부전과 조루를 악화시킵니다. 담배는 미세혈관을 망가뜨려 음경과 클리토리스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이 기운이 없다는 말 뒤에는 술과 담배가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안 드릴게요. 일단 주 5일은 금주, 술을 마시더라도 주 2일 이내 맥주 1잔에서 2잔 정도로 제한해 보는 겁니다. 담배는 하루 한 갑 피우던 분이라면 3개월 안에 절반 이하로 줄이는 걸 1차 목표로 잡아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줄이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승리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다 승리입니다. 둘째, 야식과 단 음료, 과자, 빵. 저녁 이후에는 이 음식들을 침실 방해꾼이라고 이름 붙여보세요. 이걸 먹는 순간 혈당이 치솟고 인슐린이 나오고 몸은 지방을 더 쌓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밥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좋은 지방을 늘려보세요. 예를 들면 밥 반 공기, 생선이나 두부, 채소 반찬, 견과류 조금 이런 식으로요. 셋째, 스마트폰과 블루라이트, 잠들기 직전까지 유튜브, 뉴스, 주식, 손주 사진 보다가 새벽 1시간에서 2시간 넘어 자는 분들 많죠.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과 성호르몬은 서로 리듬을 공유합니다. 잠이 깨지면 아침 자연 발기도 줄고 아침 성욕도 줄어듭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크린 오프, 침실에는 TV와 휴대폰을 두지 않는 수면 성생활, 존중 구역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허전하고 어색하지만 2주, 3주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부 사이에 쌓인 감정과 성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얘기 꺼내기 민망하다는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면 서로 오해만 쌓입니다. 이때 제가 한 문장만 제안해 볼게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나도 불안해. 우리 같이 천천히 다시 맞춰볼 수 있을까? 이 정도 말만 해도 대화의 문이 조금은 열립니다. 성관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 전립선염, 요로감염, 심혈관 질환, 심한 당뇨가 있는데도 아무 준비 없이 무리하게 성관계를 시도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내과에서 기본 검진을 받고 내 몸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다음 거기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준비 운동은 끝났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1,000만 원도 안 아까운 60대 이후 더 자주, 그러나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해야 할 5가지 비밀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 혈관과 심장의 재활입니다. 성관계는 중등도 유산소 운동에 해당합니다. 계단을 몇 층 오르내리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심박수 상승이 일어납니다.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노년층에서 심혈관 상건, 즉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주 1에서 2회 정도의 성적 활동은 심장과 혈관을 위한 맞춤 운동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 평소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는 분이라면 먼저 걷기 운동, 혈압 조절부터 한 뒤에 속도를 맞추셔야 합니다. 둘째 이유는 내뇌대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성적 자극과 오르가즘은 뇌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우울과 불안을 낮춥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일이 성적으로 더 활발한 노년층이 인지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였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뉴스, 드라마만 보다가 잠드는 뇌와 가끔이라도 파트너와 눈을 맞추고 피부를 맞대고 서로의 천을 느끼는 뇌, 어느 쪽이 더 젊게 유지될까요? 뇌 입장에서는 후자가 훨씬 더 다양한 자극을 받는 삶입니다. 셋째 이유는 전립선과 골반적 근육의 기능 유지입니다. 남성에게는 적절한 사정 빈도가 전립선의 정체를 줄이고 일부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위험을 약간 낮출 수 있다는 역학 데이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암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이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힌트는 줍니다. 여성에게는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이 골반적 근육,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여기에 평소 케겔 운동을 더하면 요실금, 자궁 탈출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성관계는 단지 즐거움이 아니라 골반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재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유는 수면과 면역력입니다. 성관계 후에는 깊은 수면 단계, 이른바 슬로우 웨이브 수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관련 물질들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감염과 암에 대한 방어력이 이때 강화됩니다. 비싼 수면제, 면역제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면제, 최고의 면역제 중 하나가 바로
안전하고 편안한 성적 활동입니다. 다섯째 이유는 관계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 역할은 끝났다. 이 젊은 세대가 주인공이다. 그러다 보면 나는 이제 매력도 없고 사랑받을 이유도 없다는 감정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파트너와의 성적 친밀감은 이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체감이 회복되면 몸을 돌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 식단을 조절하는 이유가 병원 안 가려고 의연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더 잘 지내려고로 바뀝니다. 동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5가지 이유를 현실에서 살리려면 구체적인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한국 식단에 맞는 성호르몬, 혈관 친화 식품들, 등푸른 생선, 두부와 콩류, 채소, 김, 미역, 견과류, 들기름, 참기름 같은 좋은 지방들.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 하루 30분 걷기, 케겔 운동을 더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학적 도움도 활용하셔야 합니다. 발기부전 약물, 질윤활제, 호르몬 치료. 이것들은 나약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쓰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남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결국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화를 시작했을 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4주, 식단, 수면, 음주, 흡연, 스크린 사용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몸이 약간 피곤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이면 잠이 더 안 오는 것 같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밤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올해 아침에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소변 줄기, 야간뇨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신호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보다 덜 깨네, 화장실 가도 덜 남는 느낌 같은 변화들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혈당, 혈압, 체중이 조금씩 변합니다. 숫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시에 성적 상상이나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을 잡자고 해도 귀찮아 하던 분이 어느 날은 그래, 영화나 같이 볼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포옹, 키스에서부터 자연스러운 흥분이 다시 올라오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과 성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서 남성은 발기지속 시간, 여성은 질윤활과 오르가즘 만족도가 서서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머릿속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는 늙어서 끝났다 해서 아직 할 수 있다로 이 자존감의 회복이 나머지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예를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이 모든 것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성관계를 반드시 삽입 성교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스킨십, 애무, 서로의 몸을 돌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섹슈얼 웰빙으로 다시 정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고 같이 누워 이야기하고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는 것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혼자만 품고 계시지 말고 가능하다면 배우자와 조심스럽게 나누어 보세요. 나도 사실 아직은 너랑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 이 한마디가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센터.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강함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계속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말하며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나이는 숫자일 뿐 내 몸과 관계의 방향은 내가 정한다고 말할 것인지 여러분 안에는 아직 충분한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숫자만 늘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따뜻하고 연결되어 있고
살아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긴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